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는 한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저는 사퇴각이라고 봅니다. 사퇴 사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총리, 장관, 주무장관 다 사퇴했고요. 뭐 사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몇 년 지나면 이전에 그 아랑곳 않고 또 재발되고 더 나쁜 형태로 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안보도 심각하고.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2부 김태현의 정치쇼 새로운 코너로 시작합니다. 야, 이름이 좋아요. 여야를 대표하는 젠틀맨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시간. 이름이 젠틀맨 리그입니다. 아, 이름 좋습니다. 두 분의 젠틀맨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최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 괜찮으시죠? 글쎄 저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붙였다고 하니까. 아니 저희가 이 사실 여야 이 토론을 의원들을 모실 때 이 사실 토론이란 게 의견이 대립되면서도 좀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상대 의원님들 좀 존중을 해주시고 의견을 좀 잘 들어주기로 해야 되는데 이 팀을 잘못 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서로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너무 강하게 붙으셔가지고 저희 제작진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도 상당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김종민 의원이 재선 의원이시니까 네. 저보다는 정치 선배시죠. 네. 예, 근데 아마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순서도 아셨다고 그러는데. 저 재선 초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두 근데 분은 정치라는 게 젠틀이 쉽지가 않아요. 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젠틀한 거는 네. 절차를 지키는 거, 절차. 상대를 존중하는 거. 근데 상대하는 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일당 독재가 되니까 네. 그건 안 되고 좀 다르게 가는 게 원래 정치이기 때문에 네. 다르게 가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다르게 가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정치에서 젠틀의 핵심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요거 잠깐 짧게 좀 짚어보죠.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인데 어제 한미, 한일 연쇄 정상회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듣죠. 최영도 의원부터. 네. 지금 세계가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일본도 전후 일본도 평화와 국제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WTO 체제에 우리가 편입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에까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 또 중국도 이런 굴기 성향의 정정과 다른 이제 외교 노선, 강경한 외교 노선이 또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다 더 같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데 우선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겠는데 우선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예, 이걸 대응하기 위한 그렇다고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기에 그 탐지를 해서 그게 실제로 핵 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해야 그건 한미일의 광범한 정보자산, 위성자산을 또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 저쪽에 그 북한의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이미 그 전에 알아놔야 되고요. 네. 딱 발사되면은 1, 2초 내에 순간적으로 대응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지금 그 교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해진 세계적 공급망 문제 어느 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서 또 그런 세계 평화와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새 정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유엔에서 있을 다자 회의에서는 사실은 뭐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측면이 아니습니까? 이 다자가 원래 복잡합니다. 이전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다자 정상회의 이후에 그 공식 촬영에도 이렇게 못 나갈 정도로 좀 혼잡스럽거든요. 반면에 이번에도 물론 다자 회의 그 배경이었는데도 삼자, 양자 이게 아주 좀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대통령의 근데 뭐 이제 네.
정상회담 한 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미일 회담이라고 예. 하는 건데 이제 한미일 회담이라는 형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형식이긴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부도 한미일 회담을 기본적인 그 대화 어떤 프레임으로 예. 유지를 해온 거는 맞는데 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미일 협력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북핵. 예. 하나는 대중국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핵 문제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과연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직접談判을 선호하고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본과의 협력이 자칫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좀 훼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틀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적대적 관계가 더 이제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 거죠. 협력은 하되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문제인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미중 충돌 시기에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나 해답이 그거 정도면 되게 쉬운 거죠. 심플하잖아요. 심플하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미국과 같이 가는데 가는데 중국과 적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린 중국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예. 중국과 적대했을 때 생기는 국익의 부담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또 군사 안보적인. 그래서 저는 미국과 같이 가되 예. 중국과 적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 예. 이런 것들이 늘 외교에서 고려돼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대만 해협과 관련된 언급 같은 것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후에라도 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크게 보면 IRA에 대한 예. 그 바이든 대통령 언급 또는 한미 간의 이제 대화 저는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겼잖아요. 예, 거기서. 이 IRA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한국 기업에 대한 이 불이익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진전된 그런 언급이 있었다.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좀 잠깐 그 전에 좀 예. 하나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우리의 역사적인 큰 이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서 북일 수교를 진행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그 비핵화를 촉진하려고 했던 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방문한 곳이 이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한 아시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협력해야 되는데 중국과 영토 문제, 영해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시안 국가의 협력, 우리가 아시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후에 좀 아시안을 좀 홀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안과의 교류 협력, 아시안 국가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공동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들어 이렇게 인접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혹은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힘을 또 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IRA 법안, 예, IRA 법안 곧 연말 우리 월말에 그 국회에서 네. 미 의회랑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또 하나 이번에 보면은 네. IRA 법안을 밀어붙인 데는 미국 민주당에 네.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분 때문에 법안이 좀 엉뚱하게 갔는데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분이 이제 없이도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게? 예. 원래 없던 법안에 예. 우리 배터리 법안이 우리께 예. 들어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또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그러나 그게 도리가 아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김종민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는 한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저는 사퇴각이라고 봅니다. 요거 하나만은 다른 거 다 잘했다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예. 정무, 정무, 정치를 다루는 업무의 핵심이 뭡니까? 정치를 다루는 거. 민심. 우리가 행정, 예. 행정은 규정대로 법대로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예. 정을 행하는 거니까. 예. 정치는 그 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그 바로 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정치는 민심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예. 그 민심을 다루는 게 정무의 핵심인데 예. 민심에 예. 사표 내는 게 폼난다. 이게 민심에 부합되겠습니까? 특히나 이 참사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 또는 그 피해자들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주무 책임자인 장관이 이 사표를 내면 폼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잘 공감이 너무 안 가요. 그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장관 맞나?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예.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아픔에 함께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나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면 이 문제 해결하기 참 어렵겠다.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태도 그렇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누가 잘못됐다. 네. 누구를 뭐 징계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예. 적어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서 공감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제일 공감하는 전제입니다. 자세. 이 아픔에 대해서 또는 이 실패, 실수에 대해서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네. 직접 책임이 없다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 여기에다 합심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뭔가 그 서로 간의 적대 혹은 대결 예. 혹은 뭔가 그 공격 예. 이런 양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작은 예. 저는 정부 책임자가 예. 일단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예. 그게 안 되면 안 풀려요, 이 문제. 예. 그 여당 입장에서는 주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좀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말 하나하나가 지금 참 다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워딩 선택에 굉장히 말 하나 선택에 굉장히 참 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의 그 취지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사과 이상의 책임,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지금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도 정무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도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야지만이 지금 이 시민들이 이렇게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또 국가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했던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금 시스템의 이제 재편과 또 기틀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가 보면은 계속 이런 재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정부였던 우리 당 정부였던 변함없는 기조입니다. 오히려 확대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사퇴하고 한두 사퇴 사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총리, 장관, 주무장관 다 사퇴했고요. 뭐 사과하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몇 년 지나면 이전에 아랑곳 않고 또 재발되고 더 나쁜 형태로 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안보도 심각하고 시민 안전이란 것도 이제 정말 시민 안보, 국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어떤 기틀을 채우는 문제가 일단 더 정부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업무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영두 의원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장관도 마음을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장관이나 우리 지금 이 정부의 장관이나 누가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당사자만큼 힘들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권한이 그렇죠. 비록 지금 막강한 국회 특히나 막강한 야당 앞에서 권한이 절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무한 책임의 기제 위에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악화되어왔던 이 재난의 일상화 이걸 어떻게 고리를 끊을 것인가를 정말 이제 사태 예상의 책임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정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상민 장관 사퇴 또는 경질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갈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사태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요? 예, 이제 직접적으로 지휘 책임의 직접성이 얼마나 있느냐 예. 하는 건 또 조사 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그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아주 그 중대 재해잖아요. 그 최고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뭐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만두기 전까지 정말로 말씀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번 계속 이런 설화에 휩싸이는데 이 주무장관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사태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 이 상황을 또 수습해야 될 책임도 있으니 적절한 시점에 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국민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어야지 이게 폼나게 사태하고 벗어나고 싶다. 아주 개인적일 뿐더러 이 사태의 심각성하고 전혀 동떨어진 알겠습니다. 예. 감각이거든요. 최영두 의원님께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아마 속내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관련해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이 저 금요일인가요? 정부적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적 책임을 언급했던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면 브리핑에서 이거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뭐 책임지게 하겠다고 뭐 확정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 출국할 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어깨를 두드리는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내의힘 의원들 속내는 좀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거취 문제. 지금 모든 복잡할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이 이제 정부 여당의 책상에 정말 다 있습니다. 예, 뭐 강력한 여당이 지금 뭐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앞으로 재난 문제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할 문제고요. 그건 뭐 그것을 지금 그 제스처 하나하나 지금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정부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이 문제 이 재난의 악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순리대로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김정민 의원님 이거 그 희생자 이름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거예요. 합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폐륜인가? 고인이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폐륜인가? 라고 해서 이제 할 것 같은 의사를 표명했는데 다른 야당들은 좀 비판적이거든요. 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미친 생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다른 야당에서 좀 반발하고 있어서 근데 당내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요. 이 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애도를 어떻게 하자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유족과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걸 정치권이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유족들의 뜻을 존중한다. 예. 그럼 지금 유족들의 뜻이 뭐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예,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거슬러서 정치권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저는 원인과 책임에 대한 좀 엄정한 조사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뭐 특검하고 국정조사 문제를 가지고 장외투쟁, 국민 서명운동 얘기가 나오는데 예. 민주당 대변인 발표 보니까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죠?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란 건? 보통 이제 글쎄요, 뭐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장외투쟁이라고 그랬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원내의 우리 의정 활동을 병행하면서 하는 예. 근데 원내에서 하면서도 장외에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거나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아예 원내 관련된 의정 활동 일체를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예. 장외에서의 대국민 소통을 전념해서 투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전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원내에서의 의정 활동을 하고 예. 뭐 국정조사도 하고 예. 이런 식의 원내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소통도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안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실 또는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가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고 네. 또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이런 재난과 안전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재난 시스템 저는 지방자치의 강화 또 자치경찰 등 새롭게 계속 제도가 바뀌어 왔는데 과연 재난 통제 시스템은 그러면 집중이 잘 되고 있는가 지금 1조 5천억 들었다는 재난 통신망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정말 국회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터졌을 때 대응했던 시스템의 개혁. 국민의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 한 70%가 이 시스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자꾸 정쟁을 이게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네. 시도는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을 더 알겠습니다. 아프게 할 겁니다. 네. 오늘 젠틀맨 리그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이렇게 의원, 바뀌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